이제 배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랑 그리고 오늘 1차원 배열에 대한 뭐 계략적인 설명과 뭐 그렇게 좀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반복문까지 이제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 배열이라는 걸 이제 할 텐데, 이 배열은 array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주소 값이 나옵니다. 주소 값. 물론 이전에 우리가 참조 변수 스트링 객체라든지 아니면 스캐너 이런 거 등등을 이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소를 찍어 봤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자, int 이런 식으로 해서 arr은 뭐 일단 int 해서 5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배열이 왜 등장했을까요? 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배열은 이것도 데이터의 하나의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인데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변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변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변수로 우리가 뭐 제가 자주 예를 들듯이 63 빌딩을 나타낸다. 그러면 63개의 변수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int 뭐 floor 1에서부터 63까지. 그죠?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될 것이며 노가다입니다. 그죠? 이제 뭐 300층도 있는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신하기 위해서 좀 고안을 했던 방법이 바로 배열인데요. 자, 배열은 이렇게 C 언어에서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대괄호가 뒤에 옵니다. 이렇게 C 언어에서는 이거는 C 언어 타입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도 뭐예요? 이거는 배열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앞에다가 int 데이터 타입을 넣고 이렇게 배열 기호 표시를 붙여줍니다. 배열 기호 표시라는 게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 arr이라는 얘는 뒤에 보니까 new가 왔어요. 그죠? new가 왔으면 또 어디에 할당합니까? 예? 힙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죠? new가 오면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힙에다가 할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힙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자, arr이라는 놈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 arr의 타입이 뭐죠? 데이터 타입이 인테저 타입의 배열 타입이다, int 배열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 배열 타입이다 라고 지정을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예, int 배열 타입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요,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서 스트링 클래스가 우리가 메모리 공간에서 잡힐 때 그냥 일단 이거를 스택과 힙만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스택이고 힙이라고 알아봤을 때, 자, 이게 스트링 객체라면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만큼 이렇게 잡힌다 라고 했고, 또한 얘가 이것의 주소를 지니고 있어서 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주소가 0x 100번지라면 얘도 역시 0x 100번지를 지니고 있어서 이 스트링이라는 안에 있는 멤버들, 즉 멤버 변수나 멤버 메서드, 우리가 봤던 equals나 toString이나
뭐 이그노어 케이스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출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얘도 배열은. 근데 C 언어에서는 배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택에서 다 놉니다. 스택에서. 근데 이제 자바로 넘어오면서 배열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보자라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 요까지 선언한 게, 자 한번 보죠. 이렇게 밑에 제가 예제를 들어놓은 이 내용이 어떻게 메모리상에 잡히느냐. 자, 일단은 얘도 그러면 뭘 가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RR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0x 200번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꼬르 해서 보니까 new 했어요. 그럼 힙에다가 지금 이렇게 쳤어요. 그죠? 할당을 했어요. 근데 int 타입의 방을 5개를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몇 바이트가 여기에 할당이 됐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까? 20바이트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테저가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죠. 몇 개 방이요? 5개 방이죠. 그러면 20바이트가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5개의 방이 잡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5개의 방을 생성을 했다면 이 배열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배열을 우리가 저렇게 생성을 했다면 배열명이 뭐죠? 여기서 배열 위의 코드에서 배열명은 뭐죠? ARR이 되죠. 곧 주소값이 될 거고요. 그죠? 주소값이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이 배열 방에 5개의 방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접근을 해서 여기에는 뭐 인테저 타입의 정수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각각 넣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접근할 때 그냥 ARR 이렇게 치고 만약에 10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참조 변수한테 10을 때려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접근할 건가? 내가 여기를 접근하고 싶어. 그래서 ARR 하면 배열은 항상 0번째 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0입니다. 0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10을 넣고요. 그 다음에 ARR 해서 첫 번째 방에다가 내가 1을 잡아놨다고 가정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 new라는 연산자로 배열을 이렇게 할당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알아서 0으로 다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new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링도 역시 new 스트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기본적으로 다 초기화가 되죠. 그와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ARR 제로, 중괄로가 거꾸로 됐는데요. 대괄로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ARR 제로 방에 10을 대입을 했다면 이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나서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는 0이 아니라 10이 들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 방에는 1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방들은 0으로 되겠죠. 하여 우리가 63 빌딩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자, int 뭐 예를 들어서 플로어, 제가 잘못했군요. int 배열 타입의 플로어 해서 여기에 뭐 언더바 해서 63층 빌딩도 있고 100층짜리 빌딩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63에서 이꼬르 new int 63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62번째 방까지
63개의 방이 힙에다가 할당이 되는 꼴입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변수를 63개 선언한 것과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뭐냐면요. 한번 보시면 이게 63개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 배열의 단점은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배열은 일단 뭐예요? 정적입니다. 즉 스태틱이죠. 스태틱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왜냐? 내가 63개로 할당을 하면 더 이상 63개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잘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적이다라는 단점 외에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쟁위에 플로어 63이라는 참조 변수한테 63개의 방이 할당이 된 주소를 알고 있는데 이 주소를 알고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단점일 것 같아요? 정적이다라는 단점하고 그리고 얘는 63개의 방에 무슨 값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오로지 얘는 인트 타입 밖에 못 들어가요. 그죠? 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배열의 단점이에요. 그렇겠죠? 네, 이게 배열입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어차피 뭐 녹화돼서 줄 건데 뭐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신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ARR 제로는 10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그죠? 문장을 썼을 때 이 0이라는 이거를 우리는 배열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는 야 0번째 뭐 아니면 첫 번째 뭐 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인덱스, 인덱스라고 하고요. 혹자들은요 첨자라고도 합니다. 첨자. 근데 보통 대다수의 저자들은 혹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 이렇게 되어버렸다면 이것은 곧 무엇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나요? 변수입니다. 변수. 그죠?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변수입니다. 변수. 4바이트짜리 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이 ARR은 같은 4바이트지만 정말 변수가 아니라 변수긴 하지만 기본형 변수가 아니라 얘는 참조형 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구분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왜? 주소가 저장되니까요. 맞습니까? 예.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자, int 아니면 뭐 더블로 할게요. 더블 타입의 배열을 내가 선언해요. DARR로 할게요. 그래서 new에서 더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안 보이는데 내려서 할게요. 뭐 10개의 방을 이렇게 생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우리는 80바이트가 생성이 됐구나 라는 것도 압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10개의 방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공부할 때 제가 포문에 대한 장점, 포문을 가장 많이 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배열과 궁합이 잘 맞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내가 이 DAR날에 이제 10개의 방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 값을 찍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DARR system.out.println에서 이렇게 다 찍을 겁니까? 반복문을 배운 입장에서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있는 값을 다 찍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for를 쓰면 돼요. 그죠? for를 써서 int i는 0, i는 얼마까지? 10까지 해도 되겠죠. 그런데 C 언어에서는요, 이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상수가 없어요. C 언어에서는 무조건 size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나눠야 돼요. 나눠서 그 배열의 크기, 즉 사이즈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바는요, 그거보다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이 DARR이라는 참조 변수의 멤버로서 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length. 그것을 이용을 하면 여기서 쉽게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개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10개로 해놨다면 나중에 이거 유지보수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계략적으로만 봅시다. 그래서 DARR.length 이렇게 하면 얼마 값이 반환이 될까요? 10이 반환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length가 길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i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찍어 보려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해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DARR 하고 요거 좀 치울게요. 자, 요렇게 DARR 하고 갈로 중갈로 열고 i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i를 넣어주면 i 값이 첨자가, 즉 인덱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감을 하고 있죠. 그죠? 증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9까지 증감이 되면서 안에 있는 10개의 방을 뒤적여서 찍어내겠죠. 맞나요? 이게 1차원 배열이에요. 자, 한번 네. 점 랭스 없습니다. 내가 메서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라고 했습니다. 멤버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거 들어보세요. 멤버라고 했습니다. 메서드라면 당연히 랭스하고 메서드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이거는 멤버 변수, 즉 멤버 정적 상수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보죠. 계속해서. 자, 이거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 저 앞에서 변수, 참조 변수 구별할 때 제가 설명한 바 있는 메모리 영역들입니다. 그죠? 스택이고요. 그리고 힙이고요. 여기는 클래스 영역, 스테이팅 영역, 메서드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차피 객체에 가서 제가 다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근데 스택은 어떻게 되고 힙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U를 때려버리면 유연산자를 이용하면 무조건 힙입니다. 그렇지 않고 메서드 안에 있는 이러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전부 다 스택에 쌓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일컬었던 뭐죠? integer.parseInt나 뭐 mass.random이나 mass.round 뭐 이런 등등 이러한 메서드들은 전부 다 앞에 보면요 스테이틱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 여기에 다 프로그램 시작 시 바로 로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게 단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같은 데이터 타입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선언할 때 인테저 타입의 배열 타입으로 선언하면 인트 값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 타입으로 선언하면 차밖에 안 들어가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 변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다뤄줄 수 있는 것이 곧 변수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자료 구조가 바로 배열이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많은 양의 값, 데이터들을 다룰 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수에서 배열로 넘어오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죠? 예. 그래서 이 배열의 또 단점을 극복하고 나온 게 구조체였습니다. 그 구조체의 단점을 또 극복하고 나온 게 이른바 클래스라는 거죠. 클래스의 멤버로 나중에 이 배열도 들어갑니다. 배열도 넣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클래스 안에는 프리미티브 타입, 레퍼런스 타입, 그리고 메서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배우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죠. 문법과 연습.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변수하고 배열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 코드를 잠깐 보시면 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는 했어요. 그죠? 근데 이 5개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죠? 변수 값으로. 그죠? 변수잖아요. 스코어 1에서 스코어 5.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스택 영역입니다. 그죠? 이게 스택 영역인데요. 이렇게 스택 영역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비어있는 곳이라면 아무 때나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그래가 할당을 해요. 그러면 이게 연속적입니까? 비연속적이죠. 허나 아래와 같이 인테저 배열 타입이라고 선언하고 스코어라는 참조 변수에 이렇게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5개의 방을 생성을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바라봤을 때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스코어가 있는 영역이 무슨 영역입니까? 스택이 되겠죠. 여기 배열 방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곳이 힙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U를 썼기 때문에 자동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 2, 3, 4 즉 뭔가요? 공식은 배열의 인덱스의 공식은 0에서부터 n-1이 되겠죠.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맞습니까? 예, 요게 바로 1차원 배열의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했을 때 이러한 형태를 지닌다라는 거고, 인덱스로 접근을 할 때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 값은 -1을 해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뭐 배열의 선언과 생성에 대한 건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C 언어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죠? 물론 자바에서도 이거 지원합니다. 해도 에러 안 납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 타입을 권장을 시키냐면 U가 들어가죠. U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객체로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꼭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프로그래머들, 아니 100%의 프로그래머들은 위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왜? 이것도 인테저 배열 타입이죠. 타입이죠. 타입.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 옆에 이렇게 대괄호를 적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배열을 선언한 거 생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만 선언해 놨어요. 이 인스트럭션만 딱 실행했을 때 그죠?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실행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 얘는 만약에 두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눴다면 스택과 힙으로 나눴다면 얘는 이 인스트럭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스택에만 4바이트짜리 참조 변수가 쓰레기 값으로 덮여져 있을 거로 추정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죠? 앞에 타입을 인테저 배열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방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방은 누가 생성해 줍니까? U가 생성을 해주죠. U라는 연산자가. 맞습니까? 네. 그래서 비로소 이것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이 두 문장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안에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 자동 U라는 연산자 때문에 초기화를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값이 이렇더라. 알잖아요, 이제. 그죠? 예.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키포인트를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중요라고 제가 적어 놨어요. 생성된 배열의 주소값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스코어라는 무슨 변수죠? 참조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아울러 몇 바이트가 생성이 되죠? 20바이트가 생성이 될 거고, 만약 10개를 선언했다면 40바이트가 될 거고, 캐릭터 타입으로 10개를 선언했다면 역시 20바이트가 될 거고, 뭐 암산은 다 되죠. 그죠? 예. 왜? 봐요. 처음에 여러분들 캐릭터, 인트, 뭐 또 뭐 있습니까? 롱, 더블 이거 언제 외우나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반복의 효과입니다. 맞죠? 예. 하여 지금 이렇게 생성된 게 20바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인덱스 또 첨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곧 얘는 뭐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변수라고 했죠. 인테저 타입의 변수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맞죠? 하나의 저장 공간을 이렇게 지니고 있잖아요. 4바이트짜리로 정수만 들어가게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테저 타입의 변수하고 동일하다라고 바라보셔야 되죠.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계략적으로 살펴볼 것은 자 이렇게 만약에 노가다를 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방이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첫 번째 인스트럭션 실행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부터 각각 인스트럭션 실행할 때마다 100, 90, 80 등등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제 아래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자, 1번, 2번, 이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입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입니다. 근데 선생님, 1번 방법은 U가 없는데요. 아, 네. U가 없어도 이 부분이 컴파일 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허나 저는 1번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게 다른 프로그래머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new int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혼란을 일으키기 딱 좋은 코드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줄에서 에러가 발생한다고 떴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 줄에서 왜 에러가 뜰까요? 예? 지금 얘는요 방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지금 때려 넣고 있는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예. 차라리 위로 한 칸 더 당기든가, 그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맞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는 보니까 뭐예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메서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부? 선언부. 이거는 부연부네요. 그죠? 내용이 생략이 되더라도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나왔다면 부연부예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 또 복습 한번 합시다. 이 add라는 메서드 명을 가진 놈은 리턴 타입이 뭔가요? int죠. 그럼 여기에 반드시 리턴문이 있어야 되겠죠. 리턴 해줄 때 int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타입 일치,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매개 변수 또 뭐라고 하죠? 인자값, 아규먼츠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술술 대답하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매개 변수로 인테저 타입의 ARR, 이거는 ARR이 될 수도 있고 X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메서드 할 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ARR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함수를 호출한다, 메서드를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칩시다. 물론 얘는 리턴 타입이 인트형이니까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ADD를 호출할 때 여기에다가 갈로에다가 매개 변수로 뭘 던져줘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것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call by value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왜냐? 제가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 call by reference도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모르겠습니까? 그죠? 호출하는데요. 지금 애들을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입이 인테저 타입의 배열 타입이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U를 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됩니까? 아니죠. 방이 생성이 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주소가 나오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는요, 인테저 타입의 배열 타입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int, 자, 배열 타입에서 스코어 했어요. 그리고 u 해서 int 5개 방을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코어 첨자를 0번째 인덱스 방을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100을 때려 넣었으면 얘는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에 있는 방은 100으로 바뀔 것이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0으로 찼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result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add라는 메서드가요, 메인 메서드에 같이 있는 영역에서 스태틱 정적 메서드로 만약에 선언이 되어 있다면 add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요. 우리 클래스에서 메서드 선언해 봤죠?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분명히
참조 변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그거는 생략하고요. 호출만 해봅시다. 이래 호출해서 호출한다면 얘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스코어가 들어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여기에 제가 분명히 인테저 타입의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배열입니다. 뒤에 뭐 참 변수명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테저 배열 타입이라면 얘는 주소를 지니고 있는 놈입니다. 참조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가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얘는 추론을 해보건대 add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방이 있으니까 이 5개의 방에 접근을 해서 다 더해서 얘한테 던져주는 그러한 메서드가 될 거예요. 추론을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이래 저장 인강 뜬 거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또한 만약에 이러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가 int result 해서 add를 호출을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나는 위에 어떤 것도 지금 배열방을 생성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new int 해놓고 1에서 1, 2, 3, 4, 36, 뭐 55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가능한가요? 왜 가능한가요? new를 하면 방이 생성이 되면서 주소가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여기서 나는 모르지만 익명의 주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주소를 여기에다가 넘겨가면서 결국에는 이 ARR이 그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이해갑니까? 이해됩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이거 이해해 하셔야 나중에 객체 배열에서 객체의 참조 변수 넘기고 자시고 하는 그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터에서 콜바이 밸류입니다. 주소값 던지는 겁니다.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다가 제가 다음 강의할 때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주소값을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값을 넘기는 겁니까? 값을 넘기고 있죠. 근데 받는 놈은 주소를 받는다고 하는데 값을 넘기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에러가 뜨고요. 이거는 new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참조 변수 여기서 ARR에 그 주소가 담깁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의 구현부를 우리가 잠깐 추론해보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int 한번 보세요. int add 해서 여기서 만약에 int 배열 ARR 이렇게 했고 구현부가 이렇게 나온다면요, 얘는 어차피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int 타입이 리턴형이잖아요. 그러면 for문을 이렇게 돌겠죠. int i는 0 그리고 i는 뭡니까? ARR.length가 되겠네요. 맞나요? length 그리고 i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을 열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위에 템플을 하나 선언해 줘야 되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안에 요 사이에요. 제가 요거를 int result를 하나 선언해서 초기화를 할게요. 그죠?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 여기에다가 result 뭡니까? 복합 대입 해서 ARR i가 되면 이 리절트에 지속적으로 배열 ARR에 들어있는 값들이 누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리턴 하면 되겠죠. 뭘? 리절트를. 그러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add 메서드를 호출했다면 add의 구현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 호출해서 이렇게 던졌다면 얘가 리턴하는 값은 뭘까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만 더 풀어보고 요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스택이에요. 그러면 방이 이렇게 있어요. 5개의 방이 있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주소를 알고 있고요. 뭐가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ARR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 얘가 new 하면서 매개 변수로 던져줬기 때문에 얘 주소, 여기서는 이 주소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넘겨져 갔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그 주소를 ARR에게 줍니다. 그래야 얘가 이게 돌면서 덧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이 루프를 돌면서 5번, 이게 5개니까 ARR 랭스는 5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5번, 는이 하나 빠졌네요. 는.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얘가 루프를 돌면서 더했습니다. 얼마예요? 3이죠. 6, 42, 97. 결과론적으로 이 리절트에 리턴이 되는 것은 97이 리턴이 되는 거죠. 이게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어렵죠? 어려우면 반복.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이거 인강 뜬 거를 요 부분만 한 5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객체 들어가면 이런 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나오네요. 배열에 활용해가지고요. 자, 지금 스코어 3은 100. 이거는 이제 변수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앞에 스코어 5개 방이 생성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스코어 3은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있어요? 1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밸류는 뭐예요? 100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이거 이거 말 그대로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int a는 b,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배열 이름 점 length는 배열의 크기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의 length는 얼마죠? 5입니까? 6이죠. 6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6을 쓰는 것보다는요, 나중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랭스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누가 전학을 갈지, 누가 전학을 올지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럴 때는 내가 여기에서 6을 쓰면, 만약에 숫자를 쓰게 된다면 다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랭스, 즉 여기에서 내가 값 한 개를 더 추가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6을 했다면 6으로 된 것들은 다 7로 다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랭스라고 해놓으면 자동으로 안 건드려도 됩니다. 맞습니까? 됐습니까? 예. 자, 이게 바로 배열의 계략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제를 쳐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